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SV 믹싱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좀 난해한 개념이에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N2, 아니 O2. 지금 뒤에 들어. 자, 2S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요. 2P끼리 상호작용해서 시그마 오비탈, 파이 오비탈. 그 다음에 파이, 시그마 이렇게. 이것이 O2의 MO 다이아그램. 근데 N2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N2는 첫 번째, O2 같은 경우는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거의 같거든요. 근데 O2가 N2가 되면 아래쪽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가 토피 오비탈 준위가 여기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시그마하고 파이가 역전이 돼요. 파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파이 시그마.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역전이 된다. 근데 이 간격이 다르다. 이게 조금 아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SP 믹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전하고는 S 오비탈은 그냥 쭉 떨어져. 근데 2P 오비탈은 싱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옥시전이고요. 여기가 나이트로젠이에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옥시전인 경우에는 2P 오비탈하고 2S 오비탈의 에너지 간격이 커요. 반면에 나이트로전은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간격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MO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2S는 2S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2P는 2P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었다고. 2S하고 2P가 상호작용하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S하고 2P는 에너지가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트로젠이 되면은 이 간격이 줄어든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사이에 상호작용을 이제 고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S 믹싱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박스가 3개가 나왔죠. 그죠? 박스가 3개나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 얘가 파이 A고 얘가 파이 B.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겠죠. 이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두 개의 어텀 오비탈을 더해서 만들게 돼요. 여기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빼서 만들게 되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요 경우는 두 개의 에너지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요 놈은 CA 크기하고 CB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파이하고 파이비는 동등한 놈이기 때문에 컨트리뷰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CA의 크기하고 CB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놈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CA 프라임의 크기하고 부호는 다르지만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지만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똑같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박스 보면 에너지가 차이가 나. 얘가 파이가 A가 되고 여기가 파이. 상호작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본딩을 만들고 이제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 저 요 오비탈도 형식은 똑같아요. 얘도 CA 파이 A, CB 파이 B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경우와는 다르게 CA의 크기하고 CB의 크기가 이제는 더 이상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 오비탈은 이 두 개 오비탈 중에 뭐를 더 많이 담냐면은 에너지적으로 가까운 파이 B 오비탈을 더 많이 담게 돼.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CB가 더 커. C 파이 B가 파이 A보다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거든. 이어서도 이 식이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데 이제는 요 크기가 다르다는 거지. CA 프라임하고 CB 프라임을 비교해 보면 이제는 이 오비탈은 이 둘 중에 뭐를 더 많이 담냐면은 파이 A 오비탈을 더 많이 담게 돼 있어. 이제는 크기가 같지가 않고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이쪽.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자, 원래는 이 오비탈은 원래는 파이 B 오비탈이었어요. 원래는 파이 B 오비탈이었었는데 파이 A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 성분이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CB가 원래 가장 커. 근데 CA가 살짝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래 얘가 없었을 때는 그냥 파이 B 오비탈이었어요. 이 오비탈은. 근데 얘랑 상호작용하면서 파이 A 오비탈이 요만큼 섞여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이 B야. 근데 얘랑 상호작용해서 파이 A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믹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이 오비탈은 원래는 어떤 오비탈이었냐면은 원래는 파이 A 오비탈이었었어요. 원래는. 근데 파이 B 오비탈과 상호작용해서 파이 B 오비탈이 얘가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얘도 믹싱이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파이 B 오비탈은 파이 A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파이 A 오비탈은 파이 오비탈이 빼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 간격이 그게 크지 않을 때거든요.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 이제는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오비탈은 파이 B 오비탈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오비탈은 파이 A 오비탈로 만들어진 건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본딩 오비탈은 거의 근사적으로 파이 오비탈이랑 거의 같다. 이 성분이 거의 섞여 들어가지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파이 A 오비탈. 이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옥시전 산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2p 오비탈이고 여기가 2s 오비탈이에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의 에너지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 두 놈은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대로 2s, 2p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트로젠 같은 산소 같은 경우. 근데 나이트로젠이 되게 되면은 이 간격이 줄어들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p라고 그러고 이게 2s라고 그러면은 2s 오비탈은 원래 에너지 중요가 여기인데 2p의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2p 오비탈은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 2s 오비탈이 빼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SP 믹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 보면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 그림 오늘 나눠준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자, 여기 오비탈, 시그마 오비탈, 이거 위쪽에서 세 번째 오비탈이거든. 이 그림을 그리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비탈. 여기는 플러스 오비탈. 요거 2pg 오비탈이죠. 요거 2s 오비탈이에요. 요 두 놈이 옥시전일 때는 2s하고 2p가 에너지 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 근데 나이트로젠이 되면은 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섞여지느냐? 요 오비탈에는 요 오비탈이 더해진다는 거.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오비탈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오비탈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야. 근데 상호작용을 해서 이 오비탈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이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자, 요쪽 오른쪽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왼쪽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니까 요 놈이 어떻게 되겠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여기 이렇게 엄청 커지겠죠. 근데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상쇄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비탈은 이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서 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요 모양에서 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은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하고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에너지가 더 안정화되냐면은 얘가 에너지가 더 안정화된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얘도 부호가 플러스죠. 둘 다 본딩 오비탈이에요. 얘도 본딩 오비탈이야.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본딩 오비탈이긴 한데 뭐가 더 본딩 캐릭터가 더 크냐면은 얘가 더 커. 왜 그러냐면 얘가 오버랩이 더 크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얘가 더 커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요 모양보다 요 놈의 오버랩이 더 커.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여기 두면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 오비탈은 S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 빼주게 되는 거야. 요 오비탈에다 요걸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다시 그려보면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왼쪽이 어떻게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이 이렇게 커지게 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다 상쇄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서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요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 빼주게 되는 거야. 빼주면서 요 모양이 된다는 거지.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하고 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 비교해 볼 텐데 얘도 본드용 오비탈이죠. 플러스잖아요. 얘도 플러스야. 근데 뭐가 더 본드 캐릭터가 더 크냐면은 얘가 더 커. 왜 그러냐면 얘 오버랩하고 얘 오버랩을 비교해 보면은 얘 오버랩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줄어들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가 살짝 높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프린팅을 해서 어떻게 해요? 화살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2PG 오비탈에서 만들어진 준위는 여기야. 2S 오비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는 얘야. 근데 나이트로젠이 되면은 요 오비탈에는 요 오비탈에 섞여 들어가. 그러면서 에너지가 떨어져. 모양도 바뀌어져. 그 다음에 이 오비탈에는 S 오비탈에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모양도 달라지고 에너지 준위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파이 오비탈을 극복하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은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왜 얘하고 얘는 상호작용하지 않냐는 거죠. 얘하고 얘는 무슨 오비탈이냐면 게라드 오비탈이에요. 얘도 게라드 오비탈이죠. 그죠? 게라드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오비탈이죠? 운게라드 오비탈이기 때문에 게라드하고 운게라드는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떤 상호작용할까요? 바로 이쪽에는 오비탈. 이게 운게라드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두 개의 쌍이 있잖아요. 여기 운게라드 오비탈하고 여기 운게라드 오비탈이 상호작용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얘는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시그마 파이 스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을 때 SP 믹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가 섞여. 같은 게라드 오비탈. 얘도 게라드 오비탈, 얘도 게라드 오비탈. 얘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얘는. 반면에 이 오비탈은 에너지가 높아져서 파이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여기 있으면은 요 놈은 요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요쪽으로. 그 다음에 얘하고 요 운게라드 오비탈이거든요. 요거 운게라드 오비탈. 운게라드는 운게라드끼리 상황에서 에너지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N2의 에모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 좀 난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SP 믹싱 때문에 나타난다. SP 믹싱이라고 하면 S 오비탈에는 P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고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생겨. 근데 근본적으로 SP 믹싱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비슷해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바로 왜 N2에서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지.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한 가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헬륨2하고 베릴륨2가 달라. 헬륨2하고 베릴륨2가 다른 결과를 보여줘. 무슨 얘기? 헬륨2는 원S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죠. 베릴륨은 원S끼리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2S끼리 상호작용해요. 2S끼리.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본드 오더가 제로. 본딩, 안타이 본딩.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딩, 안타이 본딩이라서 얘도 본드 오더가 제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헬륨은 본드 오더가 제로인 것처럼 이거는 결합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릴륨 2는 지금 보다시피 에모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본드 오더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존재해. 얘는 존재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S2 믹싱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S2 믹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거의 비슷해.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S2 믹싱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거 두 개가 쭉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본드 오비탈 전자 두 개, 안타이 본드 오비탈 전자가 두 개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본드 오더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에너지가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N2의 SP 믹싱에 관한 얘기예요.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SP 믹싱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물에 이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물 지난 시간에 나눴던 프린트물에 참조하면 돼요. 자,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럼은 원자에서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원자에서도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을 할 때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한번 보세요. 수소 원자. 원에서 오비탈이 있고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백큐럼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알고 있는 빛을 쏴주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겨 나가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원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측정을 해보면 픽이 하나가 나와요. 13.6 일렉트론 볼트 픽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근데 수소 말고 헬륨을 찍어보려고 해요. 헬륨. 헬륨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스 오비탈이죠.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수소의 원스 오비탈보다는 헬륨의 원스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뉴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헬륨의 원스 오비탈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도 백큐럼 레벨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픽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얘도 한 개가 나올 거야. 비록 전자는 두 개지만 그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픽이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얘가 23.50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의 오비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의 오비탈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이 픽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전자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픽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의 주제인 그럼 H2는 어떻게 되겠냐? H2. H2는 우리가 방금 배웠지만 원S 오비탈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 것이에요. 그다음 본딩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다 들어가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위쪽에 백큐럼 레벨이 존재하게. 그 다음에 바깥에서 빛을 쏴줘가지고서 여기는 전자를 떼어내서 키네틱 에너지 측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헬륨이나 H2나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이 어떤 한 오비탈에만 있기 때문에 픽이 하나가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 프린트물에도 나와있지만 H2는 픽이 여러 개가 나와요. 얘도 전자 두 개, 얘도 전자 두 개. 그냥 똑같이 오비탈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픽이 나오냐. 왜 여러 개의 픽이 나오냐가 오늘의 주제예요.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양자각 지식을 다 동원을 해야 돼. 그래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럼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 자,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방금 H2의 MO 다이어그램을 그렸잖아요. 자, 근데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분자 오비탈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R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 그려진다. 뭐 많이 했었죠. 이게 H2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 나오면 뭐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텐셜 미니멈까지 길이로부터 결합 길이 측정할 수가 있고 정할 수가 있고요. 요 위까지 간격으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결합 에너지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 계속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을 쏴줘가지고서 전자를 떼어내. 이게 없어져.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H2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 H2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
여러분들 H2보다는 H2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위쪽에다 그려줘야 돼요. 왜 위쪽에다 그려줘야 되죠? H2에서 H2 플러스를 만들려면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전자 그냥 떨어지지 않잖아요. 바깥에서 에너지로 집어넣어서 강제로 떼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H2 플러스가 H2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위쪽에다 그려줘야 돼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위에다 그리지 않아요. 오른쪽에다 그려줬지. 오른쪽에다 그려줬거든. 그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요 폭이죠. 요 폭. 요 폭도 얘는 작게 그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리라 그럴 땐 두 가지를 체크해 볼게요. 두 가지를. 포텐셜을 오른쪽에다 그려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폭을 작게 그려줬나를 체크해 볼까요? 그 왜 그러냐는 거야. 왜? 왜 그렇게 그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H2하고 H2 플러스 중에 뭐가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H2가 더 강한 결합이에요. 왜 그러죠? H2의 본도호다는 얼마인가요? 1이잖아요. 두 개의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H2 플러스는 전자가 하나만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본도호도가 0.5가 되기 때문에 뭐가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H2가 더 강한 결합이에요. 따라서 결합 에너지 뭐가 더 커야 되죠? 결합 에너지 당연히 H2가 커야 돼. 그래서 이게 더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 길이는 강한 결합이니까 결합이 줄어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합 길이가 짧게 그려야 되고요. 결합 길이가 크게 그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포텐셜을 오른쪽에다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분자잖아요. 이게. 분자기 때문에 분자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진동 운동 에너지 배웠었죠. 우리가 양자각적으로 진동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V는 0부터 시작하는 점. 그래서 이 포텐셜 위에다가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진동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H2 플러스도 진동할 수가 있겠죠. H2 플러스 진동 에너지 준위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거 그릴 때 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냐면 이 간격 있잖아. 진동 에너지 준위의 간격도 달라. 여기는 진동 에너지 준위 간격이 커. 여기는 작게 그려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 진동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H 뉴에 해당.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뉴. 근데 뉴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H2 분자를 연결하는 스프링의 힘상수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합이 강해지면 보통 어떻다고 생각하냐면은 K가 커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화학자들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H2가 더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H2의 힘상수가 더 크고 따라서 진동 주파수도 더 크고 따라서 진동 에너지 사이 간격도 더 크게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H2 플러스를 그린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체크하게 될 거예요.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그려졌다. 그 다음에 이 폭을 짧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진동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을 작게 그려줬냐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백큐면 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빛을 쏴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기 위해서 빛을 쏴줘가지고서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다 올릴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지만 이 그림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요 포텐셜 커브에서 요 포텐셜 커브로 간다. H2에서 H2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 MO 다이그램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지만 이 그림에서는 요 포텐셜 커브에서 요 포텐셜 커브로 가게 된다. 그런데 요 포텐셜의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동의 중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레벨에 있을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 확률은 누구의 식을 쓰냐면은 계속 등장하는 볼츠만의 식을 써요. 볼츠만에 의하면은 에너지 2인 상태에 있을 확률은 뭐에 비례하다고 주구장창 주장하자면 이것에 비례하죠. 흑체 복사할 때부터가 나오던 식입니다. 그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바로 요 진동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의 근거에서 요 각각의 에너지 레벨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excited vibration의 레벨에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워. 1에. 왜 그러느냐? 여기 KBT하고요. KBT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KBT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뭐냐면은 이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KBT에 비해서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가 엄청 커.
보통의 경우. 근데 거기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성을 대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거의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V 이꼴 제로 레벨에 있다. V 이꼴 제로. 그래서 진동 에너지 준위가 있긴 하지만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해석을 할 때는 이 준위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여기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분자는 V 이꼴 제로 레벨에 있어. 그래서 빛을 쏴줘. 빛을 쏴주게 되면 이제 전자를 맞고 올라갈 거야. 근데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가 있대요.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 레벨로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얼마의 키네틱 에너지 갖고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V 이꼴 제로에서 여기 V 이꼴 제로 레벨 사이 간격을 내가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 그다음에 여기 진동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 근데 포톤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2000이었다라고 해봅시다. 2000. 그러니까 2000의 에너지를 쏴줬어. 그랬더니 분자가 여기서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을 레벨로 트랜지션 했을 때 각각의 레벨로 트랜지션 했을 때 전자가 갖고 나오는 키네틱 에너지를 계산해 버립니다. XK. 그럼 여기서 V 이퀄 제로에서 V 이퀄 제로로 올라갔을 때 전자가 갖고 나오는 키네틱 에너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00이 될 거라고. 왜 그러냐면은 2000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의 에너지를 썼냐면은 1000이라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1000이 남잖아요. 그 1000이 바로 전자가 갖고 나오는 키네틱 에너지가 될 거라고. 자, 근데 그보다 위쪽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위쪽에 올라갈 때 요 V가 제로가 아니고 V가 1인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1000에다가 50을 더 써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전자는 키네틱 에너지 얼마 갖고 나올 거냐면은 950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쪽도 위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 올라가면 다시 50을 더 써야 되잖아요. 얼마가 될 거냐면 900. 그다음 얼마가 돼? 850.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픽이 보일 수가 있다. 분자인 경우에서.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왜 분자인 경우에 여러 개의 픽이 나오냐? 원자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분자에서는 왜 여러 개의 픽이 나오느냐? 분자에는 원자에는 없는 진동 에너지 준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픽과 픽사의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걸까요? 픽과 픽사의 간격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등 간격에 여러 개 픽이 나오는데 이때 픽과 픽사 지금 이게 보는 50이죠. 50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죠? H2 플러스의 진동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에 관한 간격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으면 여러 개의 픽이 나오는데 그때 픽과 픽사의 간격은 뭐의 에너지 레벨이냐면은 H2가 아니고 뭐의 간격이냐면은 H2 플러스의 에너지 간격에 관한 정보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왜 분자를 찍었을 때 여러 개 픽이 나오느냐, 그리고 픽 포지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에 관한 얘기였어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픽의 높이에 관한 얘기예요. 이 픽의 높이가 다 같지가 않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픽은 높고 어떤 픽은 낮다는 거죠. 픽의 인텐서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점은 같은데 끝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끝점으로 가는 트랜지션이 더 잘 일어나느냐, 그것에 관한 얘기. 픽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느냐, 그걸 보는 거라고. 자, 그걸 주로 연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프랑크하고 콘돈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크 콘돈 프린시플이라고. 자, 이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분광 시간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H2가 포텐셜 커브 이렇게 있어요. H2 플러스 포텐셜 커브를 위쪽에다 그리는데 오른쪽에다 그렸는 거죠. 오른쪽에다. 왜 오른쪽에다 그려주는 거죠? 전자가 어디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H2 플러스가 되면서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H2에는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al 레벨. 그래서 여기서 어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크 콘돈에 의하면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분자가 시작이 중앙이죠. 중앙에서 시작한다. 중앙에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데 삐딱하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삐딱하게 올라가지 말고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올라가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수직으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됐으니까 왼쪽 벽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왼쪽 벽이랑 만나는 그 지점 근처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한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 가장 강한 트랜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얘보다 아래쪽으로 트랜지션 되거나 위쪽으로 트랜지션 되는 것은 인텐서티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랑크 운동 프린시플. 종 모양의 포텐셜 픽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 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트랜지션이 가장 강한 트랜지션이냐면 첫 번째, 왜 중앙에서 시작을 하냐면요. 자, V = 제로 레벨에 해당하는 파동 함수를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야. 가운데가 가장 커. 이 진동 에너지 레벨에서는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자, 그 다음에 삐딱하게 가지 않고 수직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튀겨나간다는 거거든요. 비슷사적으로 전자가 튀겨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몇 초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10의 -15승 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자가 튀어나간다. 근데 분자로 있는 두 개의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거의 수천 배 높아요. 2000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전자는 눈 깜짝할 새 튀가 나가는데 핵은 그 전자보다 몇 배 무거우냐면 2000배 이상 무거워.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R이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그린다.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핵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잘 안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어느 벽으로, 왼쪽 벽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분자가 포텐셜 커브가 있으면은 어떤 주어진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서 진동 운동을 할 텐데 각 지점에서 속력이 다 다르죠. 여기서는 속력이 제로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가운데 지나갈 때 가장 속력이 빠르고 다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른쪽 가면 다시 속도가 제로예요. 이 포인트는 어느 포인트냐면은 속도가 제로인 포인트예요.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빨라. 자, 근데 분자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죠? 시작이 V = 제로인 상태에서 여기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에너지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속력이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이가 될 때, 전자가 튀가 나가서 여기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은 10의 -15승 초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위치도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속력도 거의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짧은 시간에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치도 변해야 되지 않지만 모두 변하지 않아야 되냐면은 속력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깝잖아요. 제일 작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바로 왼쪽 벽이라는 거지. 왼쪽 벽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속력이 제로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가는 트랜지션이 가장 잘 일어난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그 레벨을 중심으로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갈 때는 인텐시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인다. 쉽게 말하면 종 모양의 밴드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벽이랑 만나요. 근데 언제 이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죠? 튀겨 나가는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튀겨 나갈 때 이런 모양을 보인다는 거죠.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튀겨 나가게 되면 캐타이온이 됐을 때 결합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요. 다시 말하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밴드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전자는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데요. 만약에 본딩 오비탈이 아니고 결합이랑 상관이 없는 넘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본딩 오비탈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될 이유가 없겠죠. 결합이 영향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포텐셜은 그대로 위쪽에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떤 트랜지션이 가장 강할 것인가 한번 보자. 여기도 V가 제로가. 그러니까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레벨 중에서 어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냐. 이런 경우는 제로에서 제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한 트랜지션이랍니다. 그다음 그래서 픽이 큰 거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서 V꼴 1으로 가거나 2로 가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픽이 쭉 떨어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픽이 없죠. 오른쪽에는 왜냐면 V꼴 제로로 트랜지션이니까 이 가장 큰 픽 왼쪽에 픽이 몇 개 나오다가 끝나. 오른쪽에는 픽이 없어요. 얘라고 전혀 다른 모양이죠. 자, 그럼 여기서 왜 0에서 0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강할까요? 일단 수직으로 가운데서 시작하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 똑같지. 그리고 여기 얘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랑 여기 있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가운데. 그래서 제로에서 제로로 가는 텐션이 가장 강하고 오른쪽에는 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전혀 다르죠.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종 모양이 픽이 없어요. 아까는. 지금은 반쪽이 딸려 있어. 몇 개의 바이브레이션 픽이 보이지가 않아. 자, 언제 이런 픽이 나 보일까요? 언제? 포텐셜이 바로 위쪽에다 그려졌을 때. 언제 포텐셜이 바로 위쪽에 그려지나요? 결합과 상관없는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즉 넘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포텐셜은 바로 위쪽에다 그려주게 되고 그럴 때는 이런 픽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밴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밴드에서 나오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 그건 본딩 오비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오비탈이다.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었다 이런 모양이 났다라는 얘기는 그 오비탈은 넘본딩 오비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오비탈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라는. 자,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조금 어려운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뭐냐면 N2 분자에 지금은 H2기 때문에 픽이 하나밖에 밴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 N2는 우리가 방금 배웠지만 2S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 2P끼리 상호작용하는데 SP 믹싱이 나서 파이가 먼저 나오고 시그마가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시그마까지 채워져요. 여기가 백큐럼 레벨이에요. 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 찍으면 바깥에서 빛을 쏴줄 거야. 자, 빛을 쏴주게 되면 그 전자가 얘를 떼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떼어내면 짜자자자 픽이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빛이 얘를 떼어낼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밴드가 또 하나 보이겠죠, 지금. 그 다음에 요 놈이 얘를 떼어낼 수도 있을까요? 그럼 또 밴드가 보여. 하지만 얘까지 떼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크게 몇 가지 밴드가 보이냐면은 네 가지 밴드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N2 스펙트럼을 찍어버리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N2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 이 밴드 모양이 요런 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런 데가 나올 때가 있고 요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N2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네 개의 밴드가 보일 수가 있어요. 요 모양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다. 예를 들면 이런 모양.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다르죠, 그죠? 얘도 예를 들면 이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밴드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오비탈이 어떤 성격이라는 거죠? 넘본딩 오비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면 이 오비탈은 본딩 오비탈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안티본딩 오비탈은 오케이. 좋은 질문. 본딩이랑 거의 비슷해. 안타이본딩 오비탈은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주고 안타이본딩 오비탈에서 전자를 떨어져 나가면 결합이 강해지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벽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본딩 오비탈 하는 거랑 해석이 똑같은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크지가 않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야. 그래서 넘본딩이랑 같은 패턴을 보일 때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좋은 질문. 자, 오늘 한 것 중에 SP 믹싱 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SP 믹싱이라는 거 하는 것은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비슷하면서 S 오비탈에는 이게 S고 2P라고 그러는 S 오비탈은 2P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 플러스로 2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로 섞여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뀌어진다. 모양이 바뀌어져서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출석부 이름 쓰고 가라. 안녕히 계세요.